바람골 사람들과 나. 올해 바람골에 드나들지 않았는데도 양씨가 작년에 내준 텃밭은 아무것도 심겨있지 않고 잡초만 무성한 채 내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텃밭에 잡초 보며 땅을 내준 양씨에게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한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언젠가는 오겠지 하며 나를 기다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양씨에게 어제 이전까지는 올해 한 번의 전화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안함이다. 양씨는 농산일 알뜰히 하며 틈나는 대로 미장기술자로 일나가는 부지런한 사람으로 칭찬 인색한 큰 백로인도 양씨 칭찬한 적이 여러 번이다. 만내골 사람들은 농사를 알뜰하게 짓는다. 한 치의 땅도 놀리지 않고 농작물을 심는다. 심지어 논과 밭이 아닌 농로 비탈 두 개도 호박이나 콩을 심는데 백로인과 양씨가 더 그러하다. 어제 백로인과 오늘 새벽에 걸쳐 마신 술로 인해 머리가 무겁고 몸이 묵직하다. 아침에 깨었을 때 개울 건너 백로인 아내의 성화가 들린다. 보나마나 그녀는 술 마시고 못 일어난 백로인을 들들 볶을 것이다. 백로인의 아내는 철저한 개형 인간으로 나는 어떤 때 그녀를 보며 참 단순하고 편한 생각의 삶을 산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반면 백로인은 고양이형 인간으로 목소리 크기부터 그의 아내와 달리 작고 어지간해서는 큰 소리 내지 않는 사람이다. 화나면 백로인은 그의 아내와 자식들에게 호통 대신 몇 마디 하고 침묵해버릴 것이다. 백로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의 아내의 큰 목소리가 몇십 분 들리더니 그쳤다. 나는 그 후 백로인 부부의 상황을 짐작할 수 없었다. 잠시 후 마당에 인기척이 났다. 백로인의 아내가 손에 뭔가 들고 대문 턱을 넘어선다. 그녀는 남편이 술이 많이 취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문을 연다. 백로인 아내에게 나는 어쩌녁 백로인과 술 마신 것을 그대로 말하고 모두 내 탓이므로 백로인에게 성화 부리지 말라고 했다. 백로인의 아내는 여러 번 나에게 한 말을 반복했다. 그녀는 남편이 예전에 술을 많이 먹어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다며 지금도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백로인 걱정한다. 나는 그녀가 그의 남편인 백로인을 알코올 중독자로 표현하는 말에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백로인 아내는 내가 먹을 아침밥과 반찬을 가져왔다. 어찌되었건 그녀는 좀 수다스런 여자지만 인정이 많다. 그녀는 오늘 춘천에 볼 일이 있어 갔다 와야 한다며 점심을 백로인과 같이 챙겨 먹으라는 부탁을 내게 하고 바람골 내려갔다. 그녀가 간 후 나는 백로인이 궁금하여 건너가 보았다. 마루에 시체처럼 누운 백로인의 얼굴이 엉망이다. 그는 내가 가까이 가서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도 알지 못한다. 백로인이 깰까 조심스럽게 마당을 걸어 나왔다. 다행히 백로인이 키우는 두 마리 흰 개가 짖지 않는다. 오전부터 바람골 날씨가 후덥지근하다. 기온이 29도 넘고 개울물 온도는 15도이다. 나는 배낭 메고 수건을 목에 두르고 바람골 깊숙이 올랐다. 어쩌녁 백로인의 아내가 밭에 갔다가 어림짐작 250근 이상 되어 보이는 멧돼지가 목욕하고 있는 곳을 보았다는 곳에 걸음 멈추고 나는 개울을 내려보았다. 멧돼지 발자국이 선명하다. 바람골에는 산짐승이 자주 출몰한다. 바람골에 농토를 가진 백로인 형제와 김씨, 양씨는 산짐승이 내려와 농사를 망치는 것에 신경 곤두세운다. 큰 백로인은 그의 첫 마지기 눈에 심은 벼를 지키려고 사납고 큰 개를 눈두개 말뚝 박아 묶고 낡은 우산으로 그늘지었다. 큰 백로인은 며칠
전 경찰서에 가서 산짐승으로부터 농사를 지켜달라고 했으나 원하는 대답 듣지 못했다며 투덜거렸다. 잣나무 터널까지 오르면 기온이 내려간다. 흘린 땀은 잣나무 사이 지나 갈대숲에 다다르면 증발하고 한기 느껴진다. 숲이 우거진 여름철에는 바람골 깊이 드나드는 사람이 없어 산길은 나무와 잡초, 갈대가 뒤엉켜 몸 빠져나가기조차 힘들다. 나는 다목적 지팡이로 앞을 가린 나무와 잡초 툭툭 치며 계속 산에 올랐다. 단풍나무 있는 가마솥 지나 왼쪽 작은 폭포 있는 곳 지나면 예전 화전민 집터가 나온다. 그 일대는 주목이 무성하다. 그곳에 멈추지 않고 계속 바람고래에 올랐다. 이제 덥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사라지고 걷어올린 팔에 닿는 공기가 싸늘할 정도다. 오른쪽 길이 없어지고 개울 따라 몇 미터 오르면 왼쪽 산길로 이어졌다. 다시 개울을 건너면 오른쪽 길이 나타난다. 그곳부터는 더 오를 자신이 없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가 길인지 분간이 안 된다. 나는 걸음을 돌렸다. 천천히 산 내려오다가 폭포로 내려가 옷을 훌훌 벗고 물에 들어갔다. 얼음처럼 찬물에 몸을 담그자 정신이 번쩍 들고 금방 팔과 다리에 소름이 돋는다. 아랫배에 힘주고 긴 숨 쉬며 물온도에 맞추는 훈련했다. 그리고 나무 사이 보이는 하늘 향해 고래고래 소리쳤다. 산 내려오는 날 본 백로인이 다가오더니 술 남은 것 없느냐고 한다. 나는 없다고 했다. 백로인은 내 말이 믿기지 않는지 집까지 따라와 마루에 걸터앉아 구석구석 살핀다. 그는 차에 가서 열린 뒷칸도 살핀다. 그래도 술병이 보이지 않자 백로인은 읍내 가서 술 사오라고 한다. 내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백로인이 더는 고집부리지 않는다. 나는 한 병 남은 소주를 물병에 옮겨 붓고 마루에 놓았었다. 그것을 백로인이 알리 만무하다. 그는 의지대로 스스로 술량을 조절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다. 술 먹으면 밥 안 먹는 그의 술버릇을 고치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다. 있는 술을 다 주면 백로인은 점점 더 술을 찾게 되고 여러 날 술로만 산다. 나는 왜소한 나의 노인 친구가 술로 인해 건강을 잃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려면 바람골에서 내가 술을 될 수 있으면 삼가는 수밖에 없다. 내 친구를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 참아야 하는 것이 바람골이다. 백로인이 건너가고 나는 텃밭에 잡초 뽑고 옥수수 심고 복합 비료 주었다. 옥수수 알 심는 방법은 백로인이 가르쳐 주었다. 백로인이 준 2대의 옥수수 중 한 대만 심고 마루에서 땀을 말릴 때 백로인의 아내가 왔다. 그녀는 들고 온 2개의 계란을 슬그머니 마루에 넣고 맞동서와 10년 동안 몇 집 걸러 살면서 인사도 없이 지내게 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그녀는 맞동서의 보따리를 들어주고 돈 훔친 누명을 쓰고 마음 시달림을 한 모양이다. 결국 그녀의 잘못이 아닌 것이 밝혀졌는데도 맞동서는 그녀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지 않았고 그 끝에 원수지간 되었다가 백로인의 환갑날 서먹한 사이 풀었다고 한다. 백로인의 아내가 지난 이야기 보따리 펼칠 때 개울 건너서 백로인이 날 부른다. 내가 마루에서 내려서며 장화를 신을 때 백로인의 아내가 이번에는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내 상위에 놓는다. 나는 그녀에게 그 봉투를 도로 주려고 했다. 그녀가 받지 않는다. 큰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여 미안하다고 말하며 어제 내가 준 축의금 봉투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준 봉투 대신 깨끗한 흰 봉투에 돈을 담아내게 주며 가을 둘째 아들의 잔치에 꼭 참석하라고 말한다. 백로인의 아내에게 이런 면이 있음을 알고 나는 적이 놀란 한편 몸둘 바를 몰랐다.
그녀는 떠돌뱅이 생활하는 내가 무슨 돈이 있느냐며 뒤늦게 준 축의금을 도로 돌려준 것이다.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 나는 일단 그 봉투를 그대로 상에 두고 백로인에게 건너갔다. 술이 덜 깬 백로인이 아내에게 괜한 성화다. 나는 백로인에게 눈을 맞추고 그의 아내와 나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공손하게 말 좀 하라고 다그쳤다. 백로인이 내 눈치 살피며 말을 끊는 걸 보고 나는 슬그머니 마당을 걸어 나왔다. 백로인은 말투가 남을 윽박지르듯 하는데 특히 그의 아내에게 더 고러하다. 백로인의 아내는 남편의 말투에 면역이 되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큰 목소리로 잘 대응한다. 백로인의 아내가 내려가고 나는 백로인과 함께 고추 말리는 방에 벌렁 들어 누웠다. 백로인이 다행히 술타령하지 않고 오래전 나무 뗄 시절 젊은 군인 2명이 장작 훔치고 가는 걸 잡아서 혼내준 이야기를 즐겁게 한다. 작은 체구의 백로인이지만 손가락이 굵고 주먹 쥔 손이 크다. 이야기하는 백로인의 얼굴을 나는 살폈다. 정상적으로 핏기 돈다. 내가 백로인 사귄 지 4년 만에 그와 어깨 맞대고 손잡고 누웠다. 앞으로 나는 내 노인 친구 백로인을 더 사랑하고 존중할 것이다. 내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친구다. 그의 말투, 행동으로 보아 남을 쉽게 사귀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를 알고 나면 그의 순수하고 소박하고 단순한 생각이 남을 얼마나 편하게 하는지 만내골 사람들, 심지어 그의 조카와 손자들도 모른다. 사람은 겉으로 보고 알 수 없다. 거친 말투, 험한 술버릇만 보고도 알 수 없다. 속마음 트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 백로인 같은 사람이 그렇다. 군불 땐 뜨끈한 방에 들어 누워 백로인의 이야기 듣는 것이 재밌고 나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고 있다금 호응과 긍정의 말로 흥을 돋우었다. 말재미 붙인 백로인은 나중에 그의 아내와 한 달에 몇 번 잠자리 하는 것까지 말했다. 백로인의 사랑과 열정이 왕성하고 건강한 성욕을 지닌 것을 나는 알았다. 그는 그의 정열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 아내에 대한 사랑의 불만도 털어놓았다.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사랑에 대한 욕구는 같은 것이란 걸 나는 백로인의 이야기 들으며 실감했다. 술이 완전히 깬 상태에서도 백로인이 지금처럼 나를 동생 같은 친구로 대할 것이라는 걸 나는 믿으며 그와 밤 깊은 줄 모르고 도란도란 이야기 꽃 피운다. 2006년 6월 19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